언론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인터넷, 모바일, SNS, TV, 뭐 신문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언론을 접하고 있는데 늘 노출돼 있잖아요. 네. 소희 씨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을 좀 오해한 적 있나요? 아, 저 고등학교 때 신종플루로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네. 난리 났었지. 네. 첫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임신부가 신종플루 사망자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계속 보도가 됐었잖아요. 저는 진짜 매일 밤 자기 전에 뉴스 챙겨보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타미플루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이건 에볼라와는 완전 다르게 신종플루는 되게 감소하는 추세가 처음부터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언론에 그냥 되게 이렇게 딱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겁을 엄청나게 먹었었구나 이런. 얼마나 과장을 했겠어요. 하여튼 언론이 문제예요. 근데 그 병 얘기하니까 요새는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게 네. 사람한테는 안 옮는데 사람한테 옮지는 않지만 깨림직해.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소비가 확 줄었어. 그래서 돼지 삼겹살 값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좀 억울한 것도 있는데 아까 그래요? 해명을 하시겠다고. 네. 해명을 좀 해보시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니 뭐 이렇게 제가 일단 기자 시절 때 느꼈던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은 비난 본능이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신문사나 방송사에 입사하는 이렇게 젊은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뭐 사회 정의를 뭐 이런 감각이 좀 있고 뭐 그런 의지도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많이 당황하게 돼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던 프레임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부 기자들 가는 데는 다 싸우는 현장이에요. 경찰서. 네, 경찰서 가고 뭐 그럼 싸움의 현장까지 가면은 막상 가면 거기 누굴 비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악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꽤 선진국이 돼가지고 누가 명백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싸움 벌어지지 않아요. 그 전에 법으로 다 해결돼요. 당장 댓글들도 누구한테 돌을 던져야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라는 거야. 이런 식이라 가지고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언론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네. 그들도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세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언론을 세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정말 거기에 동의를 하는 그런 건데 오늘 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젊은 노동자가 뭐 어디 사망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명 비정규직은 다 멀쩡하다. 그래서 오늘 뭐 쓸래라고 하면 이 중에 400만 명 오늘 건강해라고 쓰실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세상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론에 오는 게 세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언론이 세상을 보여주는 도구가 애초에 아닌 거고 새로운 걸 보여주는 도구인 거고 이미 세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내 몫이고 그중에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하는 것만 언론이다. 뉴스만 내가 언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SNS가 언론 역할을 좀 하니까. 그렇죠.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서 얻는 정보도 있지만 그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SNS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채팅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한참 오래전에 한 번 잠깐 보고 이젠 더 안 보는 초등학교 동창이 도대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제가 과거 같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친구 SNS에 가서 클릭 몇 번만 해서 보면 아, 이 친구가 이 정당을 좋아하는 거는 이미 너무 투명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저는 그 친구와 관계를 끊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 SNS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자기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그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오는 정보는 비슷한 얘기들만 있고요. 그러면서 그게 그 세상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좀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러게요. 이런 언론이 주는 정보나 뭐 SNS 이런 발달한 매체들에서 주는 다양한 정보를 거를 기준을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항상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판 기준을 제대로 가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이런 매체들을 멀리하고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매체를 접하면 그땐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이제 공포 본능이나 부정 본능이 나오는데 참 많이들 공감하는 파트였을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을 자극하는 것 같은 게 이제 이적 씨 생각에는 미세먼지 뉴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이야기가 이 책에 얘기하는 수많은 그 본능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도시 10몇 위 안에 들어가요, 서울이. 그런데 제 또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하늘이 파랬고 운동장에 하루 종일 뛰어놀았고 비도 막 받아 먹었고. 막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데이터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1980년대 129 마이크로그램이었다면 2018년에 4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굉장히 3분의 1이네. 지금의 3배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 안 좋았어요. 네, 아주 안 좋았어요. 아, 산업화 시대니까? 네, 산업화 시대인데 환경정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의 지금 베이징 정도 되는 수치. 오. 그래서 보니까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이 공해 문제가 외국엔 너무 큰 문제라 프랑스는 그게 너무 싫어서 개막전 하루 전까지 일본에 있었대요. 여기 와서 훈련 안 하고. 그 최악의 공기 속에서 자랐어요. 마스크도 없이. 근데 꼭 이 얘기를 하면 뭐야 그러면은 뭐 지금 다 애들 마스크 벗기란 얘기야?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느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한스로울승 생각은 아니다. 자, 여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전체를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좋아졌고 어떤 부분은 해결 안 됐는지를 데이터로 봐야 팩트를 보자. 우리가 그 팩트에 입각해서 더 이걸 하지.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 이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곧 있으면 이제 뭐 또 선거도 있을 텐데 선거 결과나 지지율 통계만 봐도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더니 1%가 2%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떤 신문사에서는 1%가 늘었다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수치를 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00%가 늘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일이 2배로 올랐다. 우리가 아주 정말 이렇게 유심히 봐야지 이 똑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 입장이 좀 드러나겠네요, 표현으로. 그리고 제가 전에 그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본 게 있는데요. 보통 선거 결과를 발표할 땐 그 우리나라 지도 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데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정당과 붉은색으로 표현된 정당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왼쪽 지도, 실제 지도에 저 정보를 표현하게 되면 그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도상의 면적은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인구 비례 지도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 한 지역의 지도에 표시된 면적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도록 객관적으로 왜곡시켜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 다음에 색칠을 입히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는지가 왼쪽 그림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거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